김정은이 직접 뽑은 최측근 연극단장이 베이징 첫 공연 도중 단 10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고 사라진 그녀는 며칠 뒤 노숙자로 남한에 나타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동무들, 더 힘차게. 충성이 동작에서 보여야 한다. 2025년 봄, 오늘도 평양 응원단 연습실에는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연습이 벌써 5시간째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30명의 여성들은 모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머리를 하고,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니, 미소를 지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박미양 동무, 팔을 더 높이. 위대한 수령님께 대한 충성이 느껴져야 해. 29살의 저는 그날도 누구보다 열심히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단원들도 여럿 있었지만 이번 기수 단장으로 발탁된 건 바로 저였습니다. 외모도 외모지만 제가 보여준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간부 동무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양 동무의 눈빛에서 진정한 충성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저는 더 완벽해야 했습니다. 다음 달 대공연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저는 단장으로서 모든 동작에 충성을 담아내야 했습니다. 웃을 때도, 박수를 칠 때도, 구호를 외칠 때도 모든 순간이 당에 대한 충성의 표현이어야 했습니다. 휴식 10분. 구령이 떨어지자 단원들은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저는 복도 끝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또 봤습니다. 구석에 앉은 수진이와 영희가 작은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요. 언제부턴가 저는 이 장면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너희들 미쳤어? 당장 그만둬. 소리를 지르며 말렸었죠. 하지만 이젠 이것도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몰래 숨기고 저는 못 본 척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수진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가 이내 웃음이 번졌습니다. 영희는 이어폰 한쪽을 수진이에게 건네며 뭔가 속삭였습니다. 그 작은 화면 속에서 도대체 뭘 보는 걸까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조선 드라마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보는 거야?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단장님, 이게 없으면 못 살아요. 매일 웃으라고 하잖아요. 찬양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웃음은 이걸 볼 때만 나와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강하게 말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았으니까요. 이게 그들에게는 삶의 원동력이라는 걸요. 현실이 너무 힘들고 추악할 때 저 작은 화면 속 세상이 그들에게 숨 쉴 공간을 준다는 걸요. 어느 순간 저는 그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공감까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런 자유로운 웃음을 지어보고 싶은데 아니야, 아니야.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박미양. 너는 단장이잖아. 모범이 되어야 하잖아. 저는 곧바로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아니, 지우려고 애썼습니다. 미양아, 물 안 마셔? 선임단원 언니가 불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언니. 금방 갈게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연습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집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밤 진행되는 사상 교육 시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동무들, 오늘은 남조선 반동 문화의 해독성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강사 동무가 교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또 외웠습니다. 남조선 문화는 독입니다. 우리 정신을 좀먹는 적들의 사상적 침투입니다. 닳도록 외운 말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천 번도 더 들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막을 필요가 있을까요? 더 강제로 막을수록 궁금증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수진이와 영희만 봐도 그렇잖아요. 목숨을 걸면서까지 보려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그렇게 위험한 것이라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보려고 하는 걸까요? 사상교육은 이미 닳도록 외웠는데 왜 매일 밤 또 해야 하는 걸까요? 더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일까요? 박미양 동무, 졸면 안 되지. 강사 동무의 호통에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였습니다. 어머니는 주무셨고 아버지는 작은 불빛 아래서 책을 보고 계셨습니다.
옛날에 공장 간부셨던 아버지는 책 읽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딸아, 고생 많았다. 밥은 먹었니? 네, 아버지.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너무 피곤해서 먹을 기운도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모란봉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는요. 학교 가는 길에 대동강을 따라 걸으면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던 기억들이 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웃음이 의무가 되고, 충성이 동작이 되고, 자유로운 생각마저 죄가 된 건요. 이제 곧 끝이겠지. 연습만 끝나면 조금은 쉴 수 있겠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사상교육은 더 길어졌고, 감시는 더 심해졌고, 통제는 더 촘촘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이와 영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작은 화면을 보며 우는 그들의 모습이요. 진짜 웃음을 짓는 그들의 모습이요. 나도 진짜 웃음을 짓고 싶은데, 아니야.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단장이야. 모범이 되어야 해. 나는 충성스러워야 해.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막을까? 정말 그렇게 위험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알면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걸까? 모란봉의 불빛이 꺼지고 평양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의 의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긴 하루였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연습이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다음 달 대공연을 앞두고 모든 동작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단원들은 지쳐서 비틀거렸고 저 역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새벽 5시 집합. 제가 구령을 내리자 단원들이 후다닥 짐을 챙겼습니다. 모두들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단장으로서 연습실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했습니다. 미양아, 먼저 갈게. 수진이와 영희가 손을 흔들며 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불을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휴게실 소파 틈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휴대폰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워서 가방에 넣으려다가 문득 멈칫했습니다. 화면이 꺼지지 않고 켜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색색의 조명이 번쩍이는 무대가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화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이어폰이 꽂혀 있었고 저는 주저하다가 한쪽을 귀에 꽂았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배운 혁명가요와는 완전히 다른 경쾌하고 자유로운 리듬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젊은 남녀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자유롭게 웃으며 아무 거리낌 없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관객들도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이게 남조선 사람들인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상 교육 시간에 배운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이며 인민들은 고통받고 있다고 배웠는데 화면 속 사람들은 전혀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드라마 같았습니다. 한 여자가 예쁜 옷을 입고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깨끗한 카페였고 창밖으로는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건 1% 엘리트들만 누리는 삶이겠지.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분명 특권층만 저렇게 사는 거야.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처럼 힘들게 살 거야. 남조선도 계급 사회니까. 하지만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 이상했습니다. 드라마 속 여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특별한 권력자나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친구들과 만나 웃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박미양.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단장이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적들이 만든 선전물이야. 우리를 흔들려고 만든 거짓말이야.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무대, 자유로운 웃음, 깨끗한 거리, 반짝이는 불빛들.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무들, 오늘은 남조선 문화의 반동성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사상교육 시간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강도가 세졌습니다. 거의 매일 밤 남조선 문화를 비난하는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남조선 드라마와 가요는 독약입니다. 우리 인민의 순수한 정신을 좀먹는 사상적 바이러스입니다. 강사 동무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단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옳습니다 외쳤습니다. 저도 따라 외쳤습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막으려고 할까? 정말 거짓말뿐이라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걸까? 진실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보지 못하게 하는 걸까? 교육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 수진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장님, 혹시 제 휴대폰 못 보셨어요? 응, 그거. 연습실 소파에 있었어. 내일 줄게.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진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봤어.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단장님, 저는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신고 안 할게. 그냥 조심해. 단장님.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본 게 진짜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1%만 누리는 삶일까? 아니면 모두가 저렇게 사는 걸까? 모란봉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묵시적인 약속이 생겼습니다. 저는 못 본 척하고 수진이와 영희는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연습 시간에도, 사상교육 시간에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청할 때도 계속 그 화면들이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무대, 자유로운 웃음, 깨끗한 거리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지우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미양 동무, 집중. 어느 날 연습 중 간부 동무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동작을 틀렸던 겁니다. 15년 응원단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사과했습니다. 간부 동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단장이 이러면 어떡하나? 몸이 안 좋은가?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조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면 안 됐습니다. 저는 단장이었고 모범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상교육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양거리는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밤이면 불이 꺼지는 구역이 많았습니다. 저는 어둠 속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화면 속 남조선은 밤에도 환했는데, 불빛들이 가득했는데, 그게 정말 1%만 누리는 삶일까?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딸아, 오늘 배급도 안 나왔다. 쌀이 떨어졌어. 어머니, 제가 내일 장마당에서 구해올게요. 장마당.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배급제였지만 실제로는 장마당에서 돈 주고 사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쌀값이 너무 비싸서 옥수수를 사 먹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습 전에 장마당에 갔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두들 무언가를 팔고, 사고, 물물 교환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옥수수 한 근에 3,000원. 두부 있어요. 신선한 두부. 상인들의 외침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는 옥수수 5근을 샀습니다. 한 달치 월급의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 집 앞을 지나가는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늙은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약 한 알 구할 수 없어 알아누운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남조선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사는 걸까? 연습실로 향하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본 깨끗한 병원, 편의점에 가득한 물건들, 자유롭게 약을 사는 사람들. 그게 진짜일까, 거짓일까?
그날 저녁 또 사상교육이 있었습니다. 동무들, 남조선은 지옥입니다.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강사 동무가 외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화면 속 사람들은 굶주려 보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아니야. 저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나는 충성스러운 단장이야. 하지만 의문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연습실 복도에서 간부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최근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하오. 남조선 드라마보다 적발된 동무들이 늘고 있소. 처벌은 어떻게 하오? 가벼우면 노동 단련대, 심하면 정치범수 용소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와 영희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걸리면 저도 같이 끌려갈지도 몰랐습니다. 못 본 척했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날 밤 저는 수진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정말 조심해야 해. 단속이 심해지고 있어. 알아요, 단장님.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단장님도 봤잖아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웃는지. 저도 한 번만이라도 저렇게 웃어보고 싶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연습실은 추웠습니다. 난방용 석탄이 부족해서 손발이 얼어붙었습니다. 단원들은 춤을 추면서도 입김을 내뿜었습니다. 연탄을 구하러 다니는 것도 일이었고 나무를 주우러 가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화면 속 남조선은 따뜻해 보였는데 어느 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겨울은 춥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방은 더 추웠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됐으니까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로 다른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는 걸요. 화면 속 세상이 진짜든 가짜든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정말로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반역이었으니까요. 들키면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평양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아직은 작았지만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눈 속에서 피어나는 새싹처럼, 추위 속에서도 자라나는 희망처럼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이 지나고 2026년이 왔습니다. 하지만 새해라고 해서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여전히 연습하고, 여전히 사상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 마음만 달라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회가 오면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고요. 화면 속 세상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직접 보고 싶다고요. 그런데 정말로 기회가 왔습니다. 1월 중순, 간부 동무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미양 동무, 좋은 소식이요. 무슨 소식입니까? 동무가 해외 공연 주장으로 선발되었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해외요? 어디로요? 중국이요. 다음 달 초 베이징에서 열리는 대규모 문화교류 행사에 우리 응원단이 초청받았소. 그리고 동무를 주장으로 선발했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중국이라니, 외국이라니. 이건 큰 영광입니다. 저는 얼떨떨하게 대답했습니다. 간부 동무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동무의 충성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소. 15년 동안 모범적으로 활동했고 단원들 관리도 완벽했소. 그리고 무엇보다 간부 동무가 제 얼굴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동무의 눈빛에서 진정한 충성이 보이오. 그래서 선발했소. 국가를 빛낼 것을 믿소. 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저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외국,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중국 공연에 선발됐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딸아, 우리 딸이 국가를 대표하다니.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미양아.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저는 부모님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부모님은 어떻게 되실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어. 일단 가서 보는 거야. 진짜 세상이 어떤지 확인만 하는 거야. 다음 날부터 특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무들, 우리는 국가의 얼굴이오. 완벽해야 하오. 선발된 30명의 단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주장으로서 모두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수진이와 영희도 선발되었습니다. 둘은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단장님, 중국이래요. 외국이래요. 영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조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훈련은 더욱 강도가 높았습니다. 매일 10시간씩 연습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완벽해야 했습니다. 미소 하나하나가 똑같아야 했습니다. 박미양 동무, 충성을 동작에 담으시오. 팔을 더 높이, 더 힘차게. 저는 팔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근육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충성을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의심받으면 안 됐으니까요. 사상교육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동무들은 해외에 나가오. 적들의 유혹이 많을 것이오.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오. 강사 동무가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남조선 문화, 서방 문화는 모두 독약이오. 우리 정신을 좀먹는 사상적 침투요. 절대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말아야 하오. 단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외쳤습니다. 저도 외쳤습니다. 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저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막으려고 할까? 정말 그렇게 위험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알면 곤란한 진실이 있는 걸까? 어느 날 밤 수진이가 몰래 제게 다가왔습니다. 단장님, 저 중국 가면 한국 드라마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들키면 우리 모두 끝이야. 저는 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단장님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세상이 어떤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궁금했으니까요. 너무나 궁금했으니까요. 수진아, 조심해야 해. 정말로. 네, 단장님. 조심할게요. 수진이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화면 속에서 본 환한 불빛들, 자유로운 사람들, 그게 진짜로 존재할까?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충성을 표현하시오. 미소에 충성을 담으시오. 저는 웃었습니다.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 동안 연습한 그 미소를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제 진짜 마음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특별 교육이 있었습니다. 동무들, 중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소. 절대 대화하지 마시오. 눈도 마주치지 마시오. 그들은 저기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다고요? 만약 그들이 말을 걸면 즉시 보고하시오. 어떤 접촉도 허용되지 않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근거렸습니다. 한국 사람들. 화면 속에서 본 그 자유로운 사람들. 직접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출발 일주일 전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두부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장마당에서 비싸게 사오신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말이 없으셨습니다. 딸아, 조심히 다녀와라. 네, 아버지. 그리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여기가 고향이다. 아버지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짐작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그냥 조심히 다녀오라는 말이다. 저는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공장 간부 출신이셨던 아버지는 젊었을 때 중국에 다녀오신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뭔가를 보셨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꼭 돌아올게요. 그래, 꼭 돌아와라.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동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어렸을 때 자주 놀던 곳이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평양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어둡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제 고향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곧 봄이 올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봄을 여기서 맞이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무엇이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평양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중국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기차가 국경을 넘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어두운 들판이 지나가고 중국의 밝은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원들은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와, 불빛이.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감시원이 날카롭게 쳐다봤고 단원들은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봤습니다. 밤인데도 환한 거리들을요. 꺼지지 않는 불빛들을요. 베이징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컸습니다. 너무나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녔습니다. 웃으며 떠들며 휴대폰을 보며 걸었습니다. 동무들, 집중, 대오를 흐트러뜨리지 마시오. 감시원의 목소리에 우리는 일렬로 섰습니다. 하지만 눈은 자꾸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저렇게 많은 물건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저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신기했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차들이 많았습니다. 건물들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굶주린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회주의 동맹국인 중국인데 이렇게 잘 사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로비는 화려했고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단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깨끗한 침대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24시간 내내요. 저는 수도꼭지를 틀었다 잠갔다 반복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쓰는 호텔인가?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평양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행사장은 거대했습니다. 무대도 컸고, 조명도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공연팀들도 많았습니다. 저기, 한국 가수들이래요. 수진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젊은 남녀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에서 봤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보지 마. 감시원이 소리쳤습니다. 적들이다. 눈도 마주치지 마. 우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이 들렸습니다. 경쾌하고 자유롭고 즐거운 음악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쉬는 시간,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국 여성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대답하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근했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공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말을 하면 안 됐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공연 잘 되길 바랄게요. 그녀는 손을 흔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적이라고 배웠는데 저렇게 친절할 수가 있나요? 며칠 후 본 공연 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같은 옷, 같은 머리, 같은 미소로요. 우리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완벽하게, 일사불란하게 불렀습니다. 관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는 예의상 치는 것 같았습니다. 진심으로 즐기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한국 가수들의 차례였습니다.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조명이 화려하게 바뀌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등장했습니다. 관객들이 환호했습니다.
진짜 환호였습니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유롭게, 즐겁게, 행복하게요. 저는 무대 옆에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한국 가수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춤췄습니다. 관객들과 소통했습니다. 손을 흔들고, 윙크하고, 하트를 만들었습니다. 관객들도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뭐가 다르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도 웃었습니다. 우리도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명령받아서 웃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해서 웃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감시원들이 삼엄했습니다. 동무들, 오늘 공연 잘했소. 하지만 방심하지 마시오. 적들의 유혹은 교묘하오. 우리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감시하에서요. 우리는 단체로 베이징 시내 관광을 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저는 모든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24시간 문을 연다고 했습니다. 안에는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과자, 음료수, 컵라면, 빵.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트도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온갖 종류의 쌀, 야채, 과일, 고기. 사람들은 카트를 밀며 자유롭게 골랐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배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식당도 많았습니다. 한국 식당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사람들이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젊은 커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웃으며 자유롭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게에서 산 것 같았습니다. 저들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한 가족도 봤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행복한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6.25 때 헤어진 가족들. 남쪽은 이렇게 잘 사는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른 삶을 산다니요. 한국 젊은이들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펴놓고 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유롭게요. 아무 감시도 없이요. 이게 1%만 누리는 삶이라고?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거리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두 저렇게 자유롭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 평범한 사람들도 있을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밤은 환했습니다.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요. 수진이가 옆방에서 넘어왔습니다. 단장님, 저 못 참겠어요. 무슨 소리야? 저 나가보고 싶어요. 저 거리를 자유롭게 걸어보고 싶어요. 미쳤어. 감시원들이 있잖아. 알아요. 근데 단장님도 봤잖아요. 저 사람들. 우리랑 다르잖아요. 자유롭잖아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한 번만이라도 자유롭게 걸어보고 싶어요.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을 웃어보고 싶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여기서 도망가겠다고요. 이 자유를 맛보고 싶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감시가 삼엄한데요. 경호원들이 24시간 감시하는데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계획을요. 목숨을 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요. 절대로요. 베이징에서의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귀국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새벽 5시 기상, 끝없는 연습, 밤늦은 사상 교육, 굶주림, 추위, 거짓 웃음. 아니야.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은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되실까요? 반역자의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자유롭게 웃고 싶었습니다. 진짜 행복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지막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행사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감시원이 3명이었습니다. 단원은 30명이었습니다. 항상 단체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가지?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동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획을 세웠습니다. 쉬는 시간, 수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단장님, 저 오늘 밤에 도망갈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미쳤어.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내일 북한 돌아가면 전 죽은 목숨이에요. 차라리 여기서 시도해보는 게 나아요. 수진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진짜요? 단장님도요? 응. 나도 돌아갈 수 없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자유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같이 갈까요? 아니야. 따로 움직이는 게 나아. 한 명이 걸리면 다른 한 명은 살 수 있으니까. 그럼 성공하면 다시 만나요. 응. 자유로운 곳에서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생사를 건 약속이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또 사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동무들, 내일 귀국하오.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마시오. 강사 동무가 외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귀국이라는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내일은 없어. 오늘이 마지막이야. 밤 9시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각자 방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시원들은 복도를 순찰했습니다. 저는 방에서 기다렸습니다. 10시, 11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감시원들의 발소리가 점점 뜸해졌습니다. 피곤한 모양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응원단 의상을 입었습니다. 가방에 여권과 약간의 돈을 넣었습니다. 중국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공연료로 받은 거였습니다.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며칠 살았던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녕이었습니다. 부모님, 용서하세요.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감시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시끄러울 것 같아서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으니까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베이징의 밤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한국 대사관, 중국 경찰서. 저는 모르겠었습니다. 일단 호텔에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밤거리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이요. 저도 그들처럼 자연스럽게 걸으려고 애썼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돌아보니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차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저는 달려갔습니다. 수진이는 다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단장님. 저 도망치다가 괜찮아. 괜찮을 거야. 사람들이 중국말로 뭔가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라는 단어는 들렸습니다. 경찰. 경찰서로 가야 해. 그때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내렸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我们是朝鲜人, 帮帮我们. 우리 북한 사람이에요. 도와주세요. 외우고 연습했던 중국어였습니다.
경찰관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차오씨안? 네. 북조선. 우리. 도와주세요. 수진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돌아가기 싫어요. 경찰관들이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단장님.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근데 이제 돌아갈 수는 없잖아.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통역관이 왔습니다. 당신들 정말 북한 사람입니까? 네. 응원단으로 왔다가 탈출했습니다. 왜 탈출했습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요. 통역관이 우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씻고 오세요.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응원단 화장을 한 채 얼굴이 보였습니다. 완벽한 화장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해온 화장이었습니다. 세수를 시작했습니다. 물로 화장을 지웠습니다. 립스틱이 지워졌습니다. 아이섀도가 지워졌습니다. 볼터치가 지워졌습니다. 맨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거울 속에는 29살 박미양이 있었습니다. 응원단장이 아닌 그냥 한 여성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야. 수진이도 화장을 지우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사라진 거였습니다. 응원단원 박미양과 리수진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자유를 찾는 두 여성이었습니다. 며칠 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중국 경찰은 우리를 보호시설로 옮겼습니다. 북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까? 통역관이 물었습니다. 네, 한국에 가고 싶어요.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보호시설에서 저희는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찾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자유를 향해 가고 있었으니까요. 수진이와 저는 작은 방에서 밤마다 이야기했습니다. 단장님, 한국 가면 뭐 하고 싶어요? 일단 드라마 실컷 보고 싶어. 그리고 케이팝 콘서트 가고 싶어. 저도요. 그리고 진짜 웃음을 웃고 싶어요. 억지 웃음 말고 진짜 웃음. 2주일 후 승인이 났습니다.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통역관의 말에 저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중국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멀어졌습니다. 제 고향도 부모님도 과거의 저도 모두 멀어졌습니다. 단장님, 아니, 미양 언니. 수진이가 처음으로 반말을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진짜 자유로워진 거 맞죠? 이제 진짜 자유야.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햇살이 찬란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삶이요. 공연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응원단 화장을 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볼터치를 하고 눈썹을 그렸습니다. 15년 동안 해온 화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해야 해.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행사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수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오늘 시도할 거라는 걸요. 하지만 각자 따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춤을 췄습니다. 같은 동작으로, 같은 미소로, 같은 이름으로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웃으며 팔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다리를 잡고 고통스러운 표징을 지었습니다. 단장 동무. 감시원이 달려왔습니다. 단원들이 놀라서 멈췄습니다. 음악이 급히 멈췄습니다. 다리가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저는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진짜처럼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감시원이 소리쳤습니다. 2명의 경호원이 저를 부축해서 무대 밖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충성스러운 단장답게요. 의심받으면 안 됐으니까요. 행사장 근처에 작은 병동이 있었습니다. 응급 처치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저를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다리를 다쳤습니다. 의사가 제 다리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아픈 척 신음했습니다. 의사는 중국말로 뭔가 말했습니다. 통역관이 말했습니다. 골절은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삔 것 같다고요. 아, 다행입니다. 경호원이 안도했습니다. 저도 안도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저기요. 저도 아파요. 수진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배가 너무 아파요. 아침에 뭘 잘못 먹은 것 같아요. 수진이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경호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왜 이러나? 의사 선생님, 이 동무도 봐주시오. 의사가 수진이를 진찰했습니다. 약을 처방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타오라고 합니다. 통역관이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단장님이랑 같이 가도 될까요? 혼자는 무서워서요. 경호원이 망설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제가 데려다 줄게요. 다리는 괜찮아요. 걸을 수 있어요. 그래. 같이 다녀오시오. 하지만 빨리 돌아오시오. 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우리는 병동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따라왔습니다. 약국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걸어가면서 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행사 관계자들, 의료진들, 관객들. 혼잡했습니다. 지금이야. 약국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내가 약을 타올 테니. 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호원이 약국 창구로 갔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이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 알았습니다. 지금이야.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섞였습니다. 수진이도 반대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경호원은 약국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천천히요. 뛰면 의심받을 테니까요. 출구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응원단 의상을 입은 채로, 화장을 한 채로 저는 베이징 거리를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상한 옷을 입고 달리는 여자를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를 찾아야 해. 저는 중국어로 경찰서를 뭐라고 하는지 알았습니다. 공안국. 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공간주在哪里? 경찰서 어디 있어요? 한 남자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경찰서 건물이 보였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중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옷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었습니다. 단장님,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찻길로 뛰어왔는데 차가 부딪혔어요. 괜찮아? 많이 다쳤어? 괜찮아요. 살았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수진이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축했습니다. 같이 가자. 같이 자유를 찾자. 네, 단장님. 우리는 경찰서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경찰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피를 흘리는 두 여자를요. 저는 울 새도 없었습니다. 바로 외쳤습니다.
我们是朝鲜人. 帮帮我们. 우리는 북한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경찰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자오시안? 북조선. 네, 우리 북조선에서 왔어요. 응원단이었어요. 도망쳤어요. 수진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돌아가기 싫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경찰관들이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급히 통역관을 불렀습니다. 일단 진정하세요. 앉으세요. 우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렸습니다. 경찰관이 수진이의 상처를 보고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당신들 정말 북한 사람입니까? 통역관이 물었습니다. 네, 응원단으로 왔다가 오늘 공연 중에 도망쳤어요. 왜 도망쳤습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요. 북한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웃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게 통제받아요. 저희는 진짜 웃음을 웃고 싶어요. 통역관이 우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북한 측에서 당신들을 찾을 겁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화장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응원단 화장을 한 우리가 보였습니다. 완벽한 립스틱, 완벽한 아이라인, 완벽한 볼터치. 15년 동안 해온 화장이었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립스틱이 지워졌습니다. 물감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라인이 지워졌습니다. 검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볼터치가 지워졌습니다. 분홍빛이 사라졌습니다. 수진이도 얼굴을 씻었습니다. 화장이 지워졌습니다. 우리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맨 얼굴이었습니다. 응원단장 박미양이 사라졌습니다. 단원 리수진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자유를 찾는 두 여성이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사라진 거야. 네, 순식간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5년의 거짓 웃음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많은 찬양이 흘러내렸습니다. 끝없는 통제가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였습니다. 화장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관들이 우리를 봤습니다. 화장을 지운 우리를요. 다른 사람 같네요. 통역관이 말했습니다. 네,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북한 요원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했습니다. 바깥엔 나갈 수 없었지만 자유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미양 언니, 무섭지 않아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말을 했습니다. 단장과 단원이 아니었으니까요. 무섭지. 근데 후회는 안 해. 저도요. 부모님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2주일 후 한국행이 승인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통역관의 말에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우리는 공항으로 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중국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멀어졌습니다. 미양 언니, 진짜 끝난 거죠? 응, 이제 진짜 자유야.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이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해냈어. 응, 정말 해냈어.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너무나 밝았습니다. 너무나 컸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웃으며 떠들며 휴대폰을 보며 걸었습니다. 이게 한국이야. 입국장을 통과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들, 수많은 차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저기 남산타워예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드라마에서 봤던 그 남산타워였습니다. 진짜로 존재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생활을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여기서 생활하시게 됩니다. 한국어, 한국 문화, 취업 준비 등을 배우실 거예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깨끗한 침대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언니, 꿈 같아. 나도.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양에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인데도 불빛이 환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들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새로운 집이야.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과 북한은 말이 조금 다릅니다. 천천히 배워가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옥수수는 강냉이가 아니라 옥수수였습니다. 배울 게 많았습니다. 문화 충격도 컸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편의점에 데려갔습니다. 자, 들어가 보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선반에는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과자, 음료수, 컵라면, 샌드위치, 삼각김밥. 이게 전부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돈만 있으면요. 24시간 문을 연다고요? 네, 밤낮 없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밤중에도 편의점이 열려 있다니요. 언제든 배고프면 먹을 수 있다니요. 마트에도 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온갖 종류의 쌀, 라면, 과자, 음료수, 야채, 과일, 고기, 생선. 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카트를 밀며 자유롭게 골랐습니다. 저기, 쌀이 저렇게 많아요? 네,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쌀 한 근 구하기도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언니, 울지 마.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인터넷도 배웠습니다. 자, 여기 검색창에 원하는 걸 쳐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북한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북한 소식들이었습니다. 이걸 자유롭게 볼 수 있어요? 네, 원하는 거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세상 소식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정보가 열려 있었습니다. K-팝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유튜브를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는 휴대폰으로 봤던 그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자유로운 춤, 행복한 웃음. 이거 마음대로 들어도 돼요? 네, 얼마든지요. 저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자유롭게요. 숨어서가 아니라 당당하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우리 해냈어. 진짜 자유를 얻었어. 응. 언니, 고마워.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이제 사회로 나갈 차례였습니다. 정부에서 주거 지원을 해줬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제 공간이었습니다. 이게 내 집이야. 혼자 사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항상 가족과 살았고 응원단에서는 항상 단체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취업도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미양 씨, 경험을 살려서 다른 탈북민들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네, 꼭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새로 오는 탈북민들을 도왔습니다. 하나원에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북에서 왔어요. 응원단 단장이었어요. 처음엔 무섭고 낯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탈북민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와 남산에 갔습니다. 언니, 드디어 왔어. 드라마에서 봤던 그곳.
우리는 남산타워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불빛들이었습니다. 예쁘다. 응. 너무 예쁘다. 우리는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우리의 집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이 있었습니다. 언니, 후회 안 해? 아니, 전혀. 나도 힘들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K-팝 콘서트에도 갔습니다. 실제로요. 직접요. 자유롭게요. 공연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응원봉을 흔들며 소리 질렀습니다. 자유롭게요.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수들이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 봤던 그 가수들이었습니다. 저도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소리쳤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진짜로 응원했습니다. 좋아요. 사랑해요. 수진이도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고마워요. 행복해요. 우리는 울고 웃으며 응원했습니다. 15년 동안 억지로 웃었던 저희가 이제는 진짜로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밤마다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실까요? 저는 종이에 편지를 썼습니다. 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미안합니다. 딸이 불효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지금 행복합니다.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영희 생각도 났습니다. 북에 남은 영희는 어떻게 지낼까요? 여전히 드라마를 몰래 보고 있을까요? 자유를 꿈꾸고 있을까요? 영희야, 너도 꼭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어.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말에 익숙해졌습니다.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직장 생활도 안정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한강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탔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웃었습니다. 모두 자유로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도 자유로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응원단으로 15년을 살았습니다. 거짓 웃음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충성을 외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진짜 웃음을 웃습니다. 자유롭게 웃습니다. 행복하게 웃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고향도, 부모님도, 과거의 저도 모두 두고 왔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자유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소중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마음대로 웃을 수 있는 것,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북한에 계신 분들을 잊지 마세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수진이와 저처럼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통일의 그날을 준비합시다. 우리 손자 세대는 통일된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산가족처럼 저도 가족을 그립니다. 6.25 때 헤어진 분들의 마음을 이제 압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합니다. 언젠가 자유로운 땅에서 통일된 한반도에서 모두가 함께 웃는 그날이 오기를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유롭게요. 행복하게요. 감사합니다. 주입식 교육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진실을 알아채고 자유를 본 순간 바로 용기 낸 그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자유를 쟁취한 그 대담함이 오늘도 자유를 향해 걷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탈북의 길 끝에 서 있는 당신을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